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18일 일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제 방송을 매일 보신 분이라면 이제 흐름이 좀 보이기 시작하시죠? 저는 매일 다른 부분을 조금씩 짚어드립니다. 같은 차트 비슷한 흐름으로 보이지만 다른 부분을 매일 짚어드리니까 방송을 하루에 2배속 정도로 하셔서 5분 정도, 5분 안팎이면 충분히 시청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다주택 갭 투자는 막 던지고 있다라는 약간 어우러성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대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65건 추가로 신고되었습니다. 65건, 10월, 11월 65건, 그 중에서 신고가 거래는 6건. 10%도 되지 않습니다. 제 또 다른 특별 브리핑 영상을 보시면은 대구 아파트 신고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나오는데 아마 10월 거래량 중에서 신고가 비율은 20%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월달에 신고가는 어땠냐고요? 한 34% 정도 됐습니다. 신고가 비율이. 이 신고가 비율에 대한 특별 방송 또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막 던지고 있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냐면 갭 투자 다주택자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실 텐데요. 생각보다 월세를 놓아도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금을 내고 나면 손해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내년에는 더 심해집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올해 초반에만 해도 1억이야 공시지가가 1억이야 물건을 사라고 엄청 부추겼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등등 어떤 혜택을 들먹이면서 남들이 투자하지 않는 부분 이야기를 했지만 그 결말은 비참합니다. 65건 거래 중에서 한 40건 정도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이하선의 물건들이 거래가 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10% 이상 가격이 하락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파트값 작년에 한 50% 정도 오른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을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체감상 느끼기로는 작년 하반기에 30% 정도 상승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10% 하락했다. 신고가 비율이 계속 나오니까 신고가가 일정 부분 나오니까 도대체 집값은 언제 떨어지냐는 거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떨어지고 있는 게 안 보이시나요? 이미 올해부터 하락은 시작되었습니다. 2월달, 3월달 그 변화를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보여드리는 차트에 보면 아 이게 하락하는 모습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신고가 거래 몇 건에 자다가 일어나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감상 지금 20% 정도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하고 비교해보면 상승률은 20% 정도 되는 것 같다. 근데 여기에서 또 10% 더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상승분을 점점 까먹게 되면 사람들 심리가 많이 불안해질 겁니다. 분양권 거래는 12건이 되었는데요. 거래 내역 보시죠. 최고가 대비 층수도 비슷하네요. 최고가 대비 가격이 10% 20% 떨어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가 되면 감사해야 할 정도의 그런 거래량의 흐름입니다. 상승 거래 12건 중에서 한 건도 없었네요. 자,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거래량은 전월 대비 조금 늘어났지만 아직도 거래대금이 전월에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전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싼 매물의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년도하고는 아예 이제 그 격차를 회복할 조짐도 안 보입니다. 전년도하고의 격차는 이제 회복은 불가능하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2020년의 고점이 향후 몇 년간의 가장 높은 지점이었을 것이라고. 여기서 또 과도한 욕심 부린 부분, 누가 제일 지금 손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배액 배상해주고 여기서 더 오를 거야, 더 오를 거야, 더 오를 거야 과감하게 배액 배상을 해줄 뿐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먹은 만큼 남도 먹을 걸 조금 남겨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구군별 거래량. 자, 큰 11월 달은 정말이지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고작 18일 정도 지났다고 해서
예전 그 방송 보시면은 18일 지났을 때 거래량이 지금 상태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렇지가 않네요. 분양권 거래량 전일 대비 12건 아까 신고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분양권 거래대금 크게 살펴보실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세 거래량 전일 대비 40건 추가되었습니다. 1095건 1095건 보이시죠? 이번 달 현재 거래량 아마 1250건 이 수준까지 7월 수준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도착하고 나면 또 오를 거야 라고 하는 예년 흐름 살짝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과연 그런 흐름이 나타날지 아마 예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 보증금 합 참고로만 보시겠습니다. 대구 아파트 신규 거래 평균 전세가 저만 다루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살짝 올라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갭이 지금 2,095만원 2,095만원 전세가가 떨어진 걸로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세입자의 부담은 커졌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부분이 결코 전년도선을 돌파하지는 못할 것이다. 전세가가 예전 가격을 그렇게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임대인의 욕심 같아서는 벌써 이렇게 올라가고도 남았겠죠. 근데 임차인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국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월세 거래량 전일 대비 24건 추가되었습니다. 이 월세 거래도 사실 전세의 월세안이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월세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년의 흐름, 이 초록색 영역인 거 아시죠? 이 흐름을 아직까지 올라서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1000건 거래되면 한 50건 정도, 이 정도가 반전세, 보증금 1억 4천 정도, 그 정도, 보증금 1억 4천에 월 얼마 정도 하는 게 고작 1000건 중에서 한 50건 정도 될까 말까. 그전에는 한 30건 정도 수준, 1, 20건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거대한 흐름이라도 되는 듯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인 여러분이라면 많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매물은 많다.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월세 합 보이시죠? 이 금액이 저는 그전에는 이게 월세 거래 건수 앞에서 이제서 정확하게 확인 다시 안 되지만 요 합계액이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4억 세입자 9월달에 거래한 임차인 모두가 지불하는 게 4억 정도. 근데 10월은 3.65. 거래 건수는 더 늘었죠. 거래 건수는 늘었는데 월세 합은 줄어들었다. 건당 월세도 줄어들었다. 고가의 월세를 거래하기보다는 대다수 저가의 월세 거래가 많았습니다.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는 64건이 추가되어서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추세선을 살짝 오르락 내리락, 또 주 후반이 되면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런 흐름. 전세 물량 이제는 이 추세선을 하회한다는 것은 전세 매물이 거의 5,100건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추세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는 힘들 것 같다. 월세 물량 마찬가지로 이 추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대구 공사 현장이 다 멈춘다면 가능할까? 힘들지 않을까요? 전체 임대 물량도 이 갭이 존재하는데 이 추세선 아래 이 공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그 원인들은 여기 신규 입시 아파트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아마 구축 아파트들도 조사해 본다면 빈집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대구시내 온통 공사판이다. 멸실 물량이 많아진다. 이주 수요가 많아진다. 전월세 부족할 것이다. 전월세 대란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예측들 초반에 많이 들어보셨죠? 아닌 것이 이미 명확히 밝혀진 후입니다. 이미 다 이주를 했고 다 공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멸실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전월세가 매물이 넘쳐나요.
입주할 시점 되면 또 3, 4년 후 되면은 더 심화됩니다. 결코 감소되지 않고 이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먼저 살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구가 먼저 약세장으로, 세종시와 더불어서 대구가 먼저 약세장으로 접어든 이유는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시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이 납득이 될 겁니다. 오늘은 어느 아파트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생각보다 힐스테이트 이쪽은 실거주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전세 매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수성 골드클래스로 가보겠습니다. 강변 쪽에 있는 골드클래스 10월 28일자 200건 244건 거의 뭐 절반, 40% 정도 263건 10월 10일자 10월 16일자로 제가 조사 한 번 더 했었죠. 몇 건인가 볼까요? 272건 웬걸 전세와 월세를 합쳐버리면 이미 50% 넘어가나요? 50% 육박하는 것 같은데요. 50% 육박하는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조사 때 보시면은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투자 수요가 많은 곳이구나. 여기는 실거주가 많은 곳이구나. 뭐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내년이 또 문제입니다. 19,604가구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내년 아마 이 수치들 다음에 조사할 때 보면 아마 더 올라가는 모습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남산자의 하늘채 남구 예전부터 뭐 사람 많이 살았던 곳은 아니죠. 실제로 거래도 많지 않고 인구 이동도 많지 않고 근데 값은 천정부지고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여기 만약에 남구 자이하늘채 뭐 교통의 요지 중심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분양하는 그 시내 어디죠? 공원 사이에 있는 그 아파트 거기는 정말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자, 10월 28일 2290건 2300건 최근에 거래가 하루에 5건 10건 사이로 꾸준히 이뤄지면서 2253건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매수 심리 변동률 기존 시청자들은 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대구 0.1, 0.1, 0.0, 0 이게 언제 세종처럼 음해수가 나타날지 지금 신고가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거래가 80%임에도 불구하고 0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게 항상 좀 아이러니합니다. 뭔가 새로운 아파트 가격을 통계하는 뭔가 지표가 필요한 듯 보입니다. 자, 하락 지역이 늘어난 게 보이죠? 수성구, 달성군 과연 언제까지 선방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매수심리, 매수세 0. 아마 이 0의 행진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한번 매수세 0의 행진이 이어지면 좀 길어지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한 번씩 팍 치고 올라갈 때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바닥을 기기 시작하면 이게 언제가 끝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빠르게 달아오르기도 하지만 한번 식으면 언제 다시 데워질지 알기가 어렵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